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해는 현대 자기계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상상력과 잠재의식을 활용해 현실을 창조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했어요. 오늘은 그의 핵심 가르침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볼게요. 네빌 고다드의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상상을 단순한 공상이 아닌 현실을 창조하는 실제적인 도구로 보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성경의 구절들을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의 상상력이 곧 신의 창조력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런 관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네빌 고다드는 20세기 초 가장 영향력 있는 형이상학자이자 신사상 운동의 선구자예요.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브로드웨이 댄서로 활동하다가 에티오피아의 랍비 압둘라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압둘라로부터 히브리어와 카발라, 그리고 성경의 신비주의적 해석을 배운 그는 이후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발전시켰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수많은 강연과 저서를 통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설명했고 실제로 그의 방법을 따른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동시대의 위대한 잠재의식 연구가 조셉 머피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라고 극찬했을 정도예요. 그의 영향력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시크릿의 저자 론다버는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웨인 다이어, 디펙 초프라 같은 현대의 영적 지도자들도 그의 사상을 인용해요. 특히 그의 느낌이 비밀이다라는 개념은 현대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이 되었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종교적 배경을 초월해요. 그는 기독교 성경을 주로 인용했지만 그의 해석은 전통적인 종교와는 달랐어요. 그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인간 의식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부의 구원자가 아닌 우리 내면의 상상력으로 봤어요. 이런 혁신적인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지평을 열어주었답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현실은 의식의 투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우리 내면의 의식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현실을 바꾸려면 외부 환경을 바꾸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었지만 현대 양자 물리학의 발견들과도 놀랍게 일치한답니다. 그의 방법론은 매우 실용적이에요. 복잡한 의식이나 도구가 필요 없고 오직 상상력과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는 상상하라,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을 제시했어요. 이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답니다. 네빌 고다드는 또한 모든 사람이 신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했어요. 그는 인간의 상상력이 곧 신의 창조력이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신이라고 가르쳤어요. 이는 전통적인 종교관과는 매우 다른 관점이지만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거죠.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빌 고다드 스터디 그룹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의 강연 녹음과 저서들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특히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 젊은 세대들도 그의 가르침을 접하고 있어요. 시대를 초월한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자아 개념이에요.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의 근본 원인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관념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즉,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창조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나를 돈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돈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자아 개념을 가지면 놀랍게도 풍요를 경험할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는 마법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이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현실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네빌 고다드는 이를 나는 이다의 힘으로 설명했어요. 성경에서 신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나는 뒤에 붙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성공한다 같은 선언이 단순한 긍정 확언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적 선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빌 고다드는 느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진정으로 자아 개념을 바꾸려면 새로운 자아를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가난함을 느낀다면 잠재의식은 그 느낌에 반응에 가난한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요. 느낌이 진짜 비밀이에요. 자아 개념을 바꾸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아 개념은 마치 깊이 파인 골짜기 같아서 새로운 길을 만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빌 고다드는 이를 정신적 다이어트라고 불렀어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먹이는 생각들을 끊고 새로운 자아 개념을 먹이는 생각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는 자아 개념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옛 자아 개념을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가족, 친구들은 우리를 예전 모습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대해요.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럴 때일수록 내면의 새로운 자아에 더 집중하라고 조언해요. 외부 현실은 내면의 변화를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아 개념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평생 수줍음 많던 사람이 나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아 개념을 받아들인 후 사교적인 사람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고, 나는 창의적인 예술가라는 자아 개념을 받아들인 후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자아 개념이 그 열쇠예요. 자아 개념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하기예요. 네빌 고다드는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 속에서 살아라고 가르쳤어요. 이는 단순한 척하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진정으로 채워하는 과정이에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자아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빌 고다드가 특별히 강조한 시간대가 바로 잠들기 직전이에요. 그는 이 시간을 잠과 유사한 상태라고 불렀는데 이때가 잠재의식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라고 가르쳤어요.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식 구조와 관련이 있어요. 낮 동안 우리의 의식은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현실적이지 않아.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같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이런 의식적 저항은 새로운 관념이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이 장벽이 느슨해져요. 과학적으로 보면 잠들기 직전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 그리고 세타파로 전환돼요. 세타파 상태는 깊은 명상이나 최면 상태와 유사한데 이때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요. 어린아이들이 쉽게 상상의 세계에 빠지고 그것을 현실로 믿는 이유도 그들의 뇌파가 주로 세타파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잠들기 전에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빌 고다드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들기 전 마지막 5분이라고 말했어요. 이 5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다음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현실을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아요. 잠들기 전 상태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낮에는 이건 5년은 걸릴 거야. 여기서는 불가능해 같은 제한적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잠들기 직전에는 이런 제약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 상상한 것들이 더 쉽게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는 잠들기 전 시간을 씨앗을 심는 시간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이때 심은 상상의 씨앗은 밤새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나고 적절한 때에 현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잠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대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상상하며 감사와 만족감 속에서 잠들라고 조언했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원리를 활용했어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졸린 상태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얻었고,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들은 의식의 통제가 느슨해지는 이 순간에 창의적인 통찰력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잠들기 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먼저 하루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야 해요. 깊은 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세요. 이런 준비를 통해 더 깊은 세타파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제 네빌 고다드의 핵심 상상법을 알아볼 차례예요. 네빌 고다드의 상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원하는 장면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이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일까요? 3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것은 나와 소망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멋진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상상한다면 잠재의식은 저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구나 라고 인식해요. 반면 1인칭 시점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엔진 소리를 듣고 가죽 시트의 감촉을 느낀다면 잠재의식은 이것은 내 경험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네빌 고다드는 이를 감각의 생생함이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집에 살고 있다면 마루의 감촉은 어떤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어떤지, 부엌에서 나는 커피 향은 어떤지를 모두 느껴야 해요. 이런 감각적 디테일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촉각이에요. 네빌 고다드는 촉각이 가장 현실적인 감각이라고 강조했어요. 꿈에서도 시각이나 청각은 왜곡될 수 있지만 무언가를 만지는 감각은 매우 리얼하죠. 그래서 상상할 때 반드시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행동을 포함시키라고 조언했어요. 예를 들어, 합격을 원한다면 합격증을 손에 쥐는 감각을, 결혼을 원한다면 반지를 만지는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결과의 장면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후의 장면을 상상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승진을 원한다면 면접 보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승진해서 새 사무실에 앉아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에 대한 걱정 없이 순수하게 결과만을 잠재의식에 입력할 수 있어요. 상상할 때는 짧고 반복적인 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네빌 고다드는 긴 스토리보다는 몇 초 정도의 짧은 장면을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사업 성공을 원한다면 축하해요 라고 악수받는 3초 정도의 장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내면의 행동이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상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원한다면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도 건반을 누르는 동작을 해야 해요. 이런 상상 속 행동이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상상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치 일상적인 기억을 떠올리듯 자연스럽게 상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바로 현실화가 임박한 신호랍니다. 네빌 고다드가 제시한 3단계의 상상훈련법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이 방법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어요. 복잡한 의식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오직 당신의 상상력과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제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행복해지고 싶다 같은 막연한 목표보다는 회사에 입사한다, 월 수입만 원을 번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네빌 고다드는 모호한 욕망은 모호한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어요. 명확한 목표가 명확한 현실을 창조해요. 두 번째 단계는 결과 장면 설정이에요.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법한 짧은 장면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이 목표라면 결혼식 장면보다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손을 보는 장면이 더 효과적이에요. 시험 합격이 목표라면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을 선택하는 거죠. 이 장면은 3회, 5초 정도의 짧은 것이어야 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1인칭 행동 반복이에요.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몸을 완전히 이완시킨 후 선택한 장면을 1인칭 시점으로 반복해서 상상해요. 이때 핵심은 느낌이에요. 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느낄 감정, 기쁨, 안도감, 만족감 등을 충분히 느끼면서 상상해야 해요. 이 느낌이 바로 현실화의 연료가 된답니다.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집중력 유지예요. 처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끼어들고 상상이 흐릿해지기도 해요. 이럴 때 네빌 고다드가 제안한 방법은 루프 기법이에요. 선택한 짧은 장면을 마치 짧은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듯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선명해지고 자연스러워져요. 또 다른 중요한 팁은 인내심이에요. 네빌 고다드는 씨앗이 싹트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상상이 현실화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며칠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최소 21일, 가능하면 30일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3주차에 포기하는데 바로 그때가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이에요. 상상 훈련을 할 때 이심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시간 낭비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죠. 네빌 고다드는 이런 의심이 들 때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조언했어요. 의심과 싸우지 말고 단순히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태도가 현실화를 가속화시켜요. 나의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와 함께 상상하기예요.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감사의 마음을 함께 느끼면 상상의 힘이 배가 돼요.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확신의 표현이니까요. 네빌 고다드의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놀라운 결과를 얻은 사례들은 정말 많아요. 그의 강연 녹음과 책에는 수많은 성공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상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는 네빌 고다드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군대에 징집되었는데 바베이도스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전시라 휴가는 불가능했죠. 그는 매일 밤 바베이도스의 집에서 잠드는 상상을 했어요. 침대의 감촉,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 가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끼며 잠들었죠. 놀랍게도 몇 주 후 상관이 갑자기 그를 불러 명예 제대를 명령했어요. 두 번째는 한 여성의 결혼 이야기예요.
35세가 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그녀는 네빌 고다드의 강연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가 있는 것을 상상하며 반지를 만지는 감촉을 느꼈어요.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라는 느낌에 젖어 잠들었죠. 3개월 후 우연히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졌고 1년 후 결혼했어요. 세 번째는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예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큰 체인점과의 경쟁으로 파산 직전이었어요. 네빌 고다드의 방법을 알게 된 그는 매일 밤 은행 잔고에 큰 금액이 찍힌 것을 보는 상상을 했어요. 통장을 들고 있는 손의 감각, 숫자를 보며 느끼는 안도감을 생생하게 느꼈죠.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대형 계약이 들어왔고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사업을 확장했어요. 네 번째는 건강 회복의 기적이에요. 의사로부터 불치병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은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그는 완전히 건강한 자신이 운동하는 장면을 매일 밤 상상했어요. 땀이 흐르는 느낌, 근육의 움직임, 상쾌한 기분을 모두 느꼈죠.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병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첫째, 모두 감각적으로 생생한 상상을 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촉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했어요. 둘째, 일관성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매일 꾸준히 실천했어요. 셋째, 감정적 몰입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장면을 상상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진짜로 느꼈어요. 기쁨, 안도감, 감사함 등을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꼈죠. 넷째,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반대로 보여도 그들은 상상한 것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네빌 고다드는 이런 성공의 비밀을 당신이 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말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이미 실제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물질 세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현대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론과도 일맥상통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이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당신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세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마법을